도겸 패밀리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하는 일들로 많이 바빴습니다.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중문즉답, 사주풀이를 하려고는 하나 혼자 일하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오픈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하나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게 무리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듀얼 모니터로 한쪽에는 자료를 놓고 한쪽에는 방송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방송을 해야 교육 방송다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방송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독학으로 배우면서 하고 있느라 늦어지는 것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시청자님들의 관심이 많은 6월 3일 대선 후보자의 운세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야당 물론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라 후보자별 운세 분석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반대편 여당의 후보자들 중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세 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올해 운세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사주 명리적인 운세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므로 단지 사주 명리적 공부로만 풀이하는 것이오니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간 하나만 틀려도 승패가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3주로만 분석하는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주 예측 방송을 하는 이유는 사주 통변으로도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심사이기에 그 호기심도 풀어드리려 하는 것이오니 너무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언급드렸듯이 사람의 운명을 알아내는 방법은 문택, 명용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이란 가문이요, 택이란 풍수이며 명이란 사주팔자를 의미하고 용이란 관상이며 수란 공부와 수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주팔자 이외에도 운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함을 알게 되셨는데요. 5가지를 모두 알아야 완전한 운명 감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두 다 감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60대 큰 기업을 운영 중인 분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신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사주에 대세운도 그리 나쁜 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상을 보던 중 특히 말씀하시면서 한쪽 입이 삐뚤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관상으로 입은 물이 모이는 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입 모양은 넉사자 모양으로 입술이 양끝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좋은 입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를 상기되었다라고 합니다.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입이 됩니다. 특히 나이로 보면 60대에 해당이 되고 입이 가지런하지 못하게 되면 60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던 일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에 대해서 하나만 기억합니다. 입은 모양이 단정하여 끝이 우상향해야 부귀를 누리는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업가 사장님은 사주 명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관상학적으로 보면 사업의 부도가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관상이 명리학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운명 감정학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관상도 배워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과연 2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어느 분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런지 사주 명리적으로 운세에 의한 성패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시간을 모르는 조건으로 하기에 분명히 한계는 존재하니 그 점은 꼭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4일 대통령이 탄핵되어 다음 대선은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고요. 이에 2025년 6월 3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여 현재 3명의 후보가 경선을 통하여 후보를 확정지게 될 것이며
국민의힘에는 많은 분들이 후보자로 경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중 100% 국민 여론에 의하여 4명의 후보가 압축된 뒤 2차 컷오프에서 당원 50%, 국민 여론 50%를 반영하여 최종 2명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로 하였답니다. 기타 무소속은 황교안 전 총리, 한덕수 현 총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서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김문수 장관님, 홍준표 시장님과 향후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 중 한덕수 총리님, 이렇게 세 분을 비교하여 명리적 운세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세 분의 운세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 순인데요. 이 순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운세를 보는 도중에는 바꾸어 가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 지지자분들은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은 실제 생년월일이 나무 위키와는 다르다는 정보를 얻어서 실제 생년월일로 바꾸어서 감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의 실제 생년월일 아시고 계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분들 중 관이나 살이 있는 분은 어느 분들이실까요? 김문수 장관님은 평관이 보이네요. 한덕수 총리님도 평관이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관은 안 보이지만 시주에 있을 수도 있고, 만일 홍준표 시장님도 관이 설령 원구에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관이 오게 되면 역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도 늘공이신 분들과 선출직 공무원과는 사주 구성이 다를까요?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관이나 살을 보통 쓰게 되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은 관운이 아니라 식상운으로도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식상은 나의 팬들이요,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약간 연예인 느낌입니다. 지지자들의 인기와 지지를 기반으로 공직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니 식상으로도 공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국 개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님은 신월의 기토 일간으로 상관격 사주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는 사회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노동운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천간에는 상간 대신 식신이 투출되어 식신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병화 인성이 식신을 합거함으로써 도식이 되어 패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비견이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니 주변의 인덕으로 나의 일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지지로 보면 상관이 연지, 평관을 제살함으로써 공을 세우게 되고 난제를 해결하는 사주입니다. 또한 배우자 자리가 정제이니 상관생지하여 배우자의 덕으로 결과를 내니 배우자 덕이 있는 분입니다. 자식 자리도 상관폐인으로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시장님을 살펴봅니다. 해월 을목일간으로 일명 겨울나무이시네요. 양일간의 남자분으로 해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게 되니 말년에 훨씬 부기가 높겠구나를 1초 만에 휘리릭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천간에는 용신이 안 떠 있네요. 이럴 때는 자평진전에서는 가만히 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월의 원령 중 재성과 인성이 쓰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천간에 투출하였을 경우는 을목과 간목 비겁은 재성으로부터 인성을 보호하므로 이 사주의 약, 즉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변에 인덕이 있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물론 재성만 투출되어 있다면 비겁이 오히려 병이 되어 인덕이 없게 되기도 하니 운에 따른 변화가 있는 사주입니다. 선생님, 용신은 변하나요? 당연합니다. 운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신은 변하는 것입니다.
일지의 편제는 용신인 인성 해수를 제극인하니 탐죄개인이 되어 폐간합니다. 즉 이분은 돈과 재물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지, 식신이 편제를 오미합으로 묶어주니 아랫사람들과 내가 꾸준히 하는 일로 인하여 돈과 재물로부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 오와 식신이 이 사주의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미합은 해수에 의해서 반만 이루어지는 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부하들 복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의 복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님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기토일간으로 편인격 사주입니다. 공부는 정말 잘하셨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으니까요. 지지의 구조를 보면 일지, 편관은 상신으로서 살인상생함으로 명예와 특수한 공직자로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재정경제부에서 주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묘목의 직업적 물상은 섬세하고 예민하여 수치를 다루는 기획재정부에 적합한 것입니다. 천간의 상관은 용신인 인성이 투출되었을 경우 인봉 상관이 되어 배움 학문을 토대로 협상하고 토론하는 업무, 즉 언변이 뛰어나서 통상무역에서 특출한 성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주 원국을 비교하여 세 분을 보니 다들 공직자로서는 좋은 사주 명식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대운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사실명보다는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운인 것입니다. 세 분처럼 사주 원국이 성격된 분들이라면 운에 의해서 바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는 더더욱 운이 중요한 요소가 된답니다. 대운은 공평하게 홍준표 시장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겨울나무로 대운이 사오미 남방운에서 큰 발복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51세 신사대운부터 30년간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 등도 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현 대운은 이모대운 중인데요. 천간에는 임수, 용신이 투출하여 있고 지지는 오와 식신이 이사주의 상신이니 좋은 대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의 관성대운은 명예가 높아지니 40대까지는 승승장구하는 운이었고요. 다음으로 오는 해자축 대운은 재성대운으로 일단은 편인격의 폐가 되지만 연지 비견이 재성을 막아주니 인덕이 있고 재생살하고 살인상생하니 이 사주는 거의 폐가 나지 않는 사주가 되어서 오히려 돈과 명예 그리고 인덕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현 대운은 신유술, 식상대운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역시 내 배운 것을 펼치는 시기이니 활발한 활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지, 축토와 임술대운은 축술형도 되니 국무총리 업무 정지라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술 반합이 되어서 인성화되니 결국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해석이 됩니다. 또한 묘술 합으로 평관과 겁재가 합살하니 주변의 인덕으로 인하여 명예가 오르는 시기일 것입니다. 천간의 재성은 이 사주에 병이 되나 연간 기토의 극제를 받아서 재극인을 막아주니 결과도 나오고 윗분들의 도움도 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김문수 장관님의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시절 16세 대운은 인성대운이라 상관 폐인이 되어 서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학창 시절은 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국에서 병신합이 되어 도식이 되면서 일자리가 어려워졌는데요.
또한 간목 정관운이 왔으니 각기합하여 정관을 합거하니 상당히 힘든 시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관, 즉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는 노동운동에 매진하였던 시기였습니다. 16세 임진대운 중 겁재운을 만났으나 신진반합으로 재성으로 변화되면서 결과를 내게 되었고요. 청간 임수재성은 이사주에 병인 병화를 극하여 용신인 식신이 살아나게 돼서 식신생재가 되니 1994년 김영삼 대통령에게 영입이 되어 우익으로 전향하게 되었고요. 1996년도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명예가 오르는 시기가 됩니다. 현 대운은 기축대운인데요. 청간으로는 인성의 도식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시켜주니 용신인 식신이 살아나게 되어 기운으로 변하게 되고요. 지지는 흉신인 상관을 생하니 일단 패인데요. 시지, 사화와 사축 반합으로 식상으로 변하여 일지재성을 식신생재하고 연지평관을 식신재살하게 되니 흉변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6월 3일 대선일의 후보 경쟁력에 대한 운세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과 세운, 절운, 그리고 일진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운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대운과 세운을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임술 대운은 지지, 겁재운이나 오술, 반함으로 용신, 인성운으로 겁재가 변합니다. 세운은 정인이니 역시 용신을 도와주어 줬습니다. 연지, 비경과 사축 반합을 하여 식상으로 변하니 일지 평간을 재살하여 공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청간은 대운, 재성과 세운, 평관이 재생살하나 원국, 경금, 상관과 을경 합하여 아랫사람들이나 내 지지자들의 후원으로 명예를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운과 절운과 비교하면 지지는 정인운으로 좋은 운이고 절운, 청간, 식신이 세운, 청간, 을목, 평관을 재살하니 역시 명예를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일이 되는데요. 청간 개수는 용신인 인성에 병으로 작용하나 원국, 영간, 기토에 의해서 극을 당함으로 기토가 상신이 되어 주변 인덕으로 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통변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장관의 선거일에 대한 경쟁력 운세 분석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운 분석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청간의 평관은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런데 대운에 비견 기토와 원국에 기토가 있어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로는 사와 정인은 상관격에 상관 폐인이 되니 기존에 나를 지지하여 주었던 분들에 의해서 명예도 오르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원국의 연지, 평관을 살인상생함으로써 공을 세울 수 있는 운세입니다. 월운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망종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사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식신은 용신으로 세운과 비교하면 식신재살함으로써 큰 공을 세우는 운세입니다. 지지사화는 역시 인성으로 상관폐인이 되어서 명예를 높이는 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진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계묘일이 되는데요. 청간 편제는 원국, 병화, 정인을 재극인하여 병을 제거하고 용신인 식신을 식신생재하여 살려주니 상신으로서 작용을 하여 결과를 내는 운이 됩니다. 지지 묘목 평가는 어려운 난제이나 월지 상관이 제사를 하여 결국 실질적인 공도 세울 수 있는 운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님 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음부터 봅니다.
을사년은 인성을 용신으로 쓰시는 분이 천간으로 비겁이 오면 재물의 피해로부터 주변 동료들을 도와주니 인덕이 높아지는 운기입니다. 지지사화도 상관이니 상관폐인이 되어서 아랫사람들과 지지자들의 후원과 윗분들의 도움도 가능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충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 시장직을 버리고 직업을 바꾸어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니 일의 방향성이 좀 약해졌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월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사화는 역시 상관으로 인성의 상관이 극재를 받아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을 세우는 운입니다. 그러나 역시 식상이 혼잡되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미합이 되어서 식상의 혼잡을 막아주는 기운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일인데요. 편인 용신이 떠서 좋고요. 월은 편관은 살인상생이 되어서 명예가 오르는 운기입니다. 지지로는 인성격의 비견이오니 또한 승입니다. 일지와 미토의 제극인을 막아주어 좋은데요. 해묘미 삼합을 하여 비겁화되는 것도 있으니 내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했다는 통변이 가능하기에 그런 것은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세 분에 대한 운세 분석을 하여 보았는데요. 이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운세 분석도 추가로 예정하고 있사오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대선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에 빠른 속도로 대선 후보가 정해질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행사이니 관심을 기울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오늘 방송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혹시 본인의 올해 운이나 결혼, 궁합, 직업, 취업, 건강, 재물, 명예운이 궁금하신 시청자님들은 아래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 유료 상담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사주는 땡땡땡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사주의 재미를 높여드리는 문구인데요.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사주는 퍼즐 맞추기다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왜 명운이 아니고 운을 먼저 붙여서 운명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만큼 운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명을 해보면 이 사주로 어떻게 사셨을까 하시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대운, 세운, 절운, 일진을 아주 잘 만나게 되시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실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칠기삼이란 얘기가 있죠.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칠 명삼입니다. 그만큼 운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사주를 잘 보는 것은 바로 운을 잘 보는 것이고, 그 운을 본다는 것은 대운과 세운 그리고 사주 원국에서 서로 어렵게 퍼즐처럼 묶여 있어 보이게 되나 하나하나 분해해서 퍼즐을 마치고 그 운세 결과의 성패를 논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운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의 운세가 만일 틀렸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도밀리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